네, 안녕하세요. 김영플러스 신촌 캠퍼스에서 수학 연구 강사를 맡고 있는 오영준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자연계열 편입 간담회 또는 뭐 설명회 정도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4월이 돼가고 지금 현재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전향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자연계 편입학을 고민하는 분에게 왜 자연계 편입에 대해서 다들 유리하다고 하는지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 여기 앞에 섰고요. 우선 간단히 PPT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목차입니다. 목차는 입시 전망, 그리고 입시 전형, 또 커리큘럼, 자연계열의 특징, 그리고 경쟁률, 또 질의응답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영상으로 올리는 거라서 질의응답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김영편이 홈페이지 신촌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김영편이 홈페이지에 김영플러스 신촌 캠퍼스 Q&A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제가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왜 편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사실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편입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성인이기 때문에 보통 본인의 의지로 편입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보통 수능을 다시 보는, 즉 재수, 삼수 결정할 때는 부모님의 의견이 강하게 들어간 거에 비해서 편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이 사회에서 살아보면서 또는 내가 뭐 군대, 사회 또는 여러 친구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본인의 결심으로 편입을 결정한 이유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봐온 사람들은 학벌 뭐 또는 꿈 또는 뭐 주변의 기대, 미래 또는 그에 대한 불안감을 들 수 있는데 우선은 내가 인문 계열에서 자연 계열로 넘어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꿈. 나는 무조건 어느 특정 인문 계열의 과를 들어가고 싶다. 뭐 나는 죽어도 중어중문학과, 뭐 나는 뭐 유라시아 문화학과, 나는 경영학과를 정말 반드시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이렇게 자연 계열로 전향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어느 학문의 뜻이 있고 뭐 철학, 뭐 사회학과 등등 내가 어느 학문에 정말 깊게 뜻이 있어서 나는 거기만 갈 거야라는 분들은 굳이 자연계열로의 전향을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에 뭐 가장 큰 이유인 나는 조금 더 지금 내 학교보다 좋은 학교에서 이름만 대면 남들이 아는 그런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또는 내가 먼 미래에 취업까지 염두에 두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자연계열로의 전향을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뭐 실제로 뒤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인문 계열보다 자연 계열이 조금 더 들어가기 수월하다는 걸 드릴 거고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만약에 내가 특정 학과, 특정 철학에 대해서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면 너가 만약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라면 가급적 자연 계열로 시험을 보는 걸 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컨텐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입시 전망에 대해 소개를 할 건데 자연계열의 편입 모집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표와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018년 대비 10.1%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첨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편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 뽑는 일반 편입과 정원 외에서 뽑는 학사 편입이 존재해요. 학사 편입은 거의 고정된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돼 있는 TO이기 때문에 매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뭐 휴학, 자퇴, 전과 등으로
그 학과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 인원을 채울 TO를 모집을 해요. 근데 자연계열은 여러분들도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입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보통 서울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또 약학대학 편입을 통해서 본인이 이미 지금 있는 대학이 이미 충분히 상위권 대학임에도 의학, 의치한 약대로 TO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위권에 항상 TO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대학의 4대 요건 학교율 지표 개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겠지만 아마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교수 충당률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정확하게 검색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지표 개선으로 매년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54개의 대학 편입학 경쟁률을 보더라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쟁률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인문계열은 19대 1, 자연계열은 13대 1로 고작 6대 1 정도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뒤에 몇 개의 구체적인 대학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시면 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입시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자연계열을 택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지. 첫 번째는 가장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를 토대로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한 시험 시간 안에 영어와 수학을 같이 푸는 대학도 있고 영어 따로 수학 따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A타입이고 두 번째는 편입 수학만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대학이 중앙대학교, 세종대학교, 이화여대, 가천대 뿐만 아니라 숙명여대 아니 국민대학교도 특수학과 대표적으로 수학과 물리학과에 한해서는 수학만 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내가 11월, 12월 됐을 때 영어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보통 위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매해 보면은 항상 영어는 젬병이지만 수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정말 수학을 극한까지 정말 열심히 한다면 중앙대를 많이 가고 아니면 이대나 세종대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타입 C와 타입 D는 저희 학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C는 굉장히 특이하죠. 내가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전혀 보지 않는 그런 편입 영어만 가지고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타입 D는 연대나 고대, 시립대 등에서 공인 영어 성적, 대표적으로 토익, 탭스, 토플 등으로 내가 1차를 붙고 이제 전공 필기를 통해서 들어간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김풀 신촌에서는 자연계반은 대표적인 타입 A와 타입 B의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타입 A와 타입 B에 속하는 대학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건대, 인하대, 아주대, 국민대 등등 여러 가지 대학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타입 D였는데 타입 A로 바뀌었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일정 토익 점수만 넘어간다면 편입 수학을 통해서 시험에 들어가게 바뀌어서 올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경희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내가 자연계를 택하게 되면 과연 어떤 커리큘럼을 타고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건데 자, 커리큘럼을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4월부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미적분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미적분학은 크게 미분과 적분으로 이루어진 학이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합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여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오른쪽으로는 뭐 선형 대수학,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마지막에 공학 수학을 마지막으로 파이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대학에서 어느 정도, 특히 공과대 출신 학생들은 뭐 미적분학 정도는 들어봤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대부분 학생들에게 선형대 수학과 뭐 다변수 미적분학, 뭐 공학 수학, 뭐 또는 공학 수학은 뭐 공업 수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걸 개념을 물어보면은 한 학생의 90%, 8, 90% 정도는 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고 해요. 좀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심오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내용은 정말 다들 똑같이 어렵게 느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이 그렇게 막 특별하거나 특이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쉽다고 느끼는 부분은 그냥 내 옆에 있는 다른 문제 푸는 수험생도 똑같이 쉽다고 느끼고,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또 대부분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 다 처음 배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문계열, 특히 영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어는 베이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대표적으로는 유학파가 있을 테고, 또는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간 학생들, 또는 이미 영어를 조기 교육 받았거나 공인 영어가 우수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스타트 라인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부터 물론 미적분학도 후반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다투는 경쟁자들 똑같이 여러분들과 동일 출발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학생이 뭐 수능 때 수학을 잘했다면 물론 그 학생한테 메리트가 있죠. 왜? 난 수학에 좀 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스타트 라인이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진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처음 배우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밑에 수능과 달리 암기 계산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죠. 뭐 21번, 29번, 30번 정도가 킬러 문제로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패턴이 굉장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편입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출을 보다 보면은 뭐 굉장히 큰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과 큰 차이가 뭐냐면, 수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21, 29, 30번 요 세 개의 문항들 총 12점이죠. 그 세 개의 문항으로 등급이 갈린다면, 편입은 그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중앙대학교를 잠깐 예로 들어볼게요. 잠깐 쓸게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엔 중앙대는 3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됩니다. 30문제를 60분에 푸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 아마 중앙대에 지원한 사람의 내가 정말 30문제를 다 풀었다? 아마 한 손가락에 꼽을 거라고 장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못 풀면 얘도 못 풀어요. 얘가 못 풀면 쟤도 못 풀고. 그래서 그런 창의성을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신유형이라고 하죠. 굉장히 어렵고 신유형에 대한 문제들은 애초에 제한 시간 내에 다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보통 그냥 넘깁니다. 왜? 내가 그 문제에 시간 쓸 바에 다른 거 풀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능 수학에 비해서는 신유형 또는 굉장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의 부담감이 적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아까 있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암기랑 계산 위주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차피 나오는 문제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년도에 기출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그 유형을 계속 풀다시피 문제 은행처럼 계속 풀다 보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저러한 문제들을 그냥 보자마자 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노력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패턴, 학생 대부분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 암기 계산 위주이기 때문에 정말 심플해요. 내가 학원에 와서 또는 뭐 집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 수학을 붙든다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입 수학을 추천한 내용이고 또 이제 문과와 수포자 출신도 지원 가능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제가 뒤에 또 구체적인 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연계열의 특징 중 하나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 중 하나가 학과입니다. 학과가 뭐냐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의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있고 가기 싫어하는 학과가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뭐 제가 선호하는 학과를 S학과라고 하고 선호하지 않는 학과를 X학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대학에서 발표한 편입 결과인데 인문계열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학생이 선호하는 학과와 선호하지 않는 학과의 필기 성적의 평균이 약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럼 뭐 선호하는 학과, 뭐 인기 많은 학과는 한 70 언저리로 들어갔다면 선호하지 않는 학과는 약 60 언저리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자연계열을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죠. 자연계열의 선호하는 학과는 80점을 넘고 선호하지 않는 학과는 50점을 넘지 못합니다. 약 30점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가 왜 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성인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은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이 편입이 뭐 학벌도 중요하지만 그 먼 미래 취업까지 바라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강한 학과에 되게 선호를 합니다. 대부분이. 특히 공과대열의 뭐 기계라든지 뭐 컴퓨터 공학과 등등. 그래서 그런 과들은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아집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커트라인이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30점 차이라는 건 내가 수학 문제로 치면은 7문제에서 8문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내가 나중에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내가 뭐 김영에서 보는 모의고사로 내 등수를 보니까 좀 힘들 것 같다 하면은 학과를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되겠죠. 자, 이제 주요 대학 경쟁률인데 제가 총 4가지의 대학을 가져왔어요. 수학만 보는 뭐 중앙대학교, 성균관, 한양, 건대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아마 6대1 정도의 차이가 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숫자 말고 정말 직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앙대학교의 최고 경쟁률, 최저 경쟁률, 그리고 그걸 평균 낸 평균 경쟁률이 있는데 물론 중앙대, 성균관대, 뭐 뒤에 있는 한양대, 건대 최고, 최저, 평균 모든 경쟁률은 당연히 인문계가 더 높습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갖고 와도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인문계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차이를 보자는 거예요.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고, 최저, 평균도. 하지만 자, 성균관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의 인문계 최고 경쟁률은 아마 90대 1 정도가 됩니다. 이게 참고로 여기 있는 자료들은 대학 공식적인 자료니까 보셔도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의 최고를 경쟁률을 자랑한 학과는 약 90대 1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의 최고 경쟁률은 22대 1 정도가 되겠죠. 이미 70대 1 정도의 차이가 나요. 또 최저 경쟁률을 보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엔 22대 1인데 자연계는 약 13, 14대 1쯤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연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과가 인문계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과보다도 낮습니다. 맞죠?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뒤에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평균 경쟁률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건대도 보겠습니다. 건대는 최저 경쟁률인데 성균관대랑 똑같죠. 건대의 최저 경쟁률을 가진 인문 계열이 최고 경쟁률을 가진 자연 계열보다 경쟁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한양대도 경쟁률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유의미한 경쟁률 차이입니다. 물론 이 경쟁률의 차이가 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한다? 물론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쟁률만 가지고 내가 합격을 한다 안 한다 확신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쟁률이란 것은 무의미한 지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내가 원서 접수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지표예요. 그런 지표인데 내가 굳이 대학을 쓴다면 70대 1, 80대 1을 쓰는 것보다 20대 1, 30대 1, 뭐 정말 낮게는 뭐 9대 1 이런 식으로 한 자릿수 경쟁률을 쓰는 게 내가 시험을 볼 때나 또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뭐 더 나아가서 대학에 최종 합격할 때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왜 이런 결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자연 계열의 TO는 인문 계열의 TO보다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인문계가 더 많아요. 즉 TO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TO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케이스인 거죠. 이러한 결정의 대부분은 자연계열을 고민하다가 내가 자연계를 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은 수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수학이 그렇게 두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자연계열 편입을 하면은 정말 쉽고 뭐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연계열을 택하면은 지금이 3월이니까 내년 1월, 뭐 올해 12월, 내년 1월까지는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걸어갈 겁니다. 고생할 거예요. 되게 힘들 거고 내가 모르는 문제 만나서 넉다운도 될 거고 되게 멘탈로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편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내 의지로 두 발로 걸어 나선되기 때문에 다 견뎌내요. 저도 견뎌냈었고. 그래서 뭐 힘들지 않다, 힘들다에 따지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어딜 가더라도 내가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이 과정을 참고 견뎌서 12월 원서 접수할 때가 되면은 내가 자연 계열을 택한 걸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내가 정말 버티고 버텨서 끝까지 가서 내가 원서 접수할 때 그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의 경쟁률을 다 보여줘요. 거기를 보면은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수학을 놓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건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말을 해요. 12월 되면은 이제 학원에 학생들이 이제 뭐 컴퓨터로 원서 접수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숭숭해지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수학 할 걸. 그냥 나도 수학 할 걸.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학문적으로 뜻이 있다. 나는 인문 계열의 학문적으로 뜻이 있다. 난 정말 그걸 배우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면 자연 계열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듭 강조하지만 수학이 쉽다? 아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할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쳐 쓰러지더라도 뭐 다시 일어나면 되죠.
처음은 어려워도 저희가 계속 케어해드리고 뭐 질의응답을 받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은 유독 수포자 또는 뭐 수학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이 굉장히 과다적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무섭고 두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 점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냐면 저도 문과에서 이과로 편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전적대가 경영학과인데 저는 수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제 점수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제가 현역 때 실제로 봤던 모의고사의 점수인데 자 이게 2월 모의고사입니다. 보이시나요? 2월 모의고사. 제가 2월 땐 인문계였는데 여기 보도록 할게요. 2월 모의고사 영어 성적 점수는 35점이고 등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써드릴게요. 등수가 1036명 중에 950등입니다. 몇 퍼죠 이게? 이게 몇 번지 보이지도 않네요. 그냥 하위 한 5%좀 낼까요? 그리고 제가 이 성적표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저는 자연계로 바꿨어요. 자연계로. 그래서 1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먼슬리인 10월 8달 뒤죠. 8달 뒤 10월 전국 모의고사 점수는 영수 합친 거죠. 영수합 70이고 등수가 어떻게 올랐냐? 1618명 중에 84등을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1000명 중에 950등 했었어요, 저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1600명 중에 80등 올라갔죠. 상위 6%가 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영어 지지를 못했고 저도 문과였습니다. 근데 8달 동안 그냥 시키는 거 하고 학원에 살듯이 공부를 하니까 등수, 퍼센트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편입수학은 그런 과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 드리는 근거는 제가 한번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가 뭐 준비된 자연계 간담회에 대한 내용이고 말했듯이 원래 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아주는 질의응답 시간인데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김영플러스 신촌 캠퍼스로 전화를 직접 해주셔도 괜찮고 또는 김영편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김영플러스 신촌 캠퍼스란에 Q&A란에 그 질문 적어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니까 거기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